안녕하십니까. 드디어 터졌습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재판소원법 보호왜곡죄가 10일 0시부로 시행됐습니다. 시행되자마자 조희대 대법원장과 박영재 대법관이 고발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판소원이 벌써 오늘 오전 9시부로 4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1년에 1만 5천 건 이상 접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일부 변호사들과 지금 법조계에서는 특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조희대 박영재 두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이재명 선거법 사건 법 왜곡죄로 고발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공직선거법 사건을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했는데 그 과정에서 법을 왜곡했다는 겁니다. 고발 자체가 판사를 괴롭히기 위한 법입니다. 판결이 우측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9시 기준 재판소원 청구는 4건이 벌써가 접수가 됐습니다. 매년 1만 5천 건 이상이 접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사법개편 3법이 10일 0시를 기해 공표되면서 법 왜곡죄 재판소원제가 공식 시행됐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박영재 전 법원행정처장 대법관이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과 관련해서 법 왜곡죄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소원은 오늘 오전 9시 현재 4건이 접수됐습니다. 법무부인 찬종의 이병철 변호사는 신설된 형법 123조의 2 법 왜곡죄에 따라 조 대법원장 박 대법관을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지난 2일 국수본에 이미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병철 변호사는 법이 시행되면 즉시 수사에 착수해달라는 취지로 선제적으로 고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법개편 3법이 시행되자마자 사법부 수장이 법 왜곡죄에 근거한 공격 대상이 된 것입니다. 이병철 변호사는 고발장에서 형사재판에 관여하는 법관이 타인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서면주의 원칙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적용하지 않았다면서 징역 10년 이하 중범죄를 범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5월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는데 당시 여권 중심으로 대법관들이 9일 만에 7만 쪽에 달하는 재판 기록을 서면 검토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졸속 재판이라는 주장을 했었습니다. 이병철 변호사는 조 대법원장 등이 사건을 검토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아 형사전법을 의도적으로 왜곡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조 대법원장이 법 왜곡죄의 첫 타깃이 되면서 판검사를 향한 고소고발이 남발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수사력이 낭비되고 양심에 따른 수사나 판결이 우측될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수도권 지방법원의 한 판사는 법 왜곡죄가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더라도 고발 자체가 판검사를 괴롭히는 일이라면서 형사사건 기피 현상이 더 심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0시를 기해 재판소원 청구 접수를 시작한 헌법재판소는 오전 9시까지 재판소원 4건이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1호 사건은 시리아 국적 외국인 A씨가 청구한 강제 퇴거 명령 및 보호명령 취소소송에 대한 대법원 심리불수행 기각결정 사건으로 확인됐습니다. 대법원이 심리불수행 기각결정을 하자 이걸 갖다가 헌재로 가져간 겁니다. 2호 사건은 납북기환 어부 유족들이 형사보상 지연 관련 국가배상 청구 기각 취소 관련해서 제기한 사건입니다. 헌재는 매년 최대 1만 5천 건의 재판소원이 제기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10일이죠. 0시를 기해서 법 왜곡죄와 재판소원법이 전격 시행됐습니다. 대법관 증언법은 조금 이따가 시행이 됩니다만은 이 법 왜곡죄하고 재판소원법은 즉시 시행이 된 겁니다. 지금 유예기간도 없습니다. 이렇게 됨에 따라서 이제 판사들도 자신이 한 그 판결에 대해서 이제 고소 고발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우파 판사들은 엄청나게 우측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재명 정권 하에서 이 좌파들이 난리를 칠 겁니다. 시민단체가 난리 칠 겁니다. 특히 이병철과 같은 이런 좌파 쪽에선 변호사들이 또 난리를 떨 겁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이제 고소 고발이 남발하게 될 것입니다. 검사도 그리고 판사도 법 왜곡죄에 의해서, 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 법 왜곡죄에 의해서 고발될 수 있습니다. 자, 그 경우 이제는 이것이 설사 유죄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심리적으로 엄청나게 우측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래 가면서까지 내가 판사를 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회의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우인성 판사 같은 분들이 또 이제 이 법 왜곡죄에 의해서 고발될 걸로 지금 보입니다. 벌써 고발하겠다고 저들이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김건희 여사를 봐줬다는 겁니다.
김건희 여사 3건 중에서 3개의 큰 사건 중에서 2개가 무죄가 됐는데 그에 대해서 저들이 불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법 왜곡죄가 시행되면서 법 왜곡죄 첫날 조희대 대법원장과 박영재 대법관이 고발됐습니다. 올 것이 왔습니다. 재판 소원 1년에 1만 5천 건 정도가 몰려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 소송 지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1, 2, 3심도 너무 많은데 4심까지 가겠다는 거, 도대체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결국 이재명 하나를 구하기 위해서 무슨 말이냐면 이재명 재판을 갖다가 바로 대법원에서 지금 내려가 있는 고등법원에 내려가 있는 이 사건을 사실 판결할 수 있거든요. 그럼 대법원 올라가자마자 이것이 확정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다시 어디로 가져가겠다? 헌법재판소로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게 되면 고등법원에서 말이죠, 재판할 생각을 못합니다. 어차피 해봤자, 대법원 올려보내봤자, 대법원에서 또 해봤자 다시 또 헌재로 가져가면 어차피 이재명이 5년을 끌 수 있을 텐데, 그러면 고등법원에서 뭐하러 찍히는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을 날릴 수 있다면 하겠지만 이재명 날리는 것도 불가능하다면 뭐하러 내가 총대를 베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재판 재개가 더 어려워진 겁니다. 원래가 그런 목적으로 이런 법을 만든 겁니다. 그런데 도대체 우리 국민들은 말이죠, 어찌하여 이런 법을 갖다가 민주당에서 그렇게 막 만들어내고 찍어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대체 이재명을 지지한단 말입니까? 지금 이재명 지지율이 더 올라간다고 그러는데 무슨 이유입니까 도대체가? 물론 그 여론조사를 그대로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너무나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망조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도둑을 맞으려면 개도 치지 않는다 그러는데 역시 베네수엘라로 가고 있는 겁니다. 대법관을 늘렸습니다. 4심제를 만들었습니다. 법 왜곡죄를 만들어서 판사 검사를 갖다가 그 법으로 완전히 옥죄 가지고서 내 말대로 하라는 겁니다. 네 맘대로 하지 말고 양심과 법률에 따른 판결이 아닙니다. 이제는 좌파는 봐주고 우파는 잡아들이라는 겁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단 말입니까? 국힘은 뭐 하는 겁니까 도대체가? 지방선거 웃기를 소리하고 있는 겁니다. 지방선거 뭐 이기기도 어렵겠지만 이거 하나를 막고자 배지를 하나 던지는 놈이 없고 지금 단식에 들어간 놈이 하나 없습니다. 이게 지금 국힘입니다. 그러면서 안에서만 싸웁니다. 한동훈은 뭐하고 있는 시기입니까? 이 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망친 것입니다. 그래놓고도 뭐 좋은 정치를 하겠다고 떠들어대는 그 아가리를 갖다가 그야말로 닥치게 만들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고발됐는데요. 물론 그렇다 해서 처벌을 받는다 이건 아니겠지만 이 고발됐다는 자체가, 아니 그리고 처벌받을 가능성도 있어요. 또라이 같은 애들이 또 말이죠, 한 건 해야겠다 그러면서 말이죠, 무조건 나 이거 기소 의견으로 올릴래 어쩌고 하고 있어. 기소해볼래, 법원에 가서 따져. 그러면 재판받으러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꼴을 보면서 과연 대법원장들이 무슨 생각을, 아니 대법관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과연 이 법원장이든 판사든 간에 이재명한테 개길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니 못 개기더라도 법에 따른 그런 재판을 갖다가 감히 생각이나 하겠습니까? 지금 법 왜곡죄 첫날 조희대 대법원장과 박영재 대법관이 고발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정말 대한민국 앞으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암흑덩어리, 그야말로 수렁덩어리로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신표입니다.